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청춘 수업 진행을 맡은 SBS 기상캐스터 윤사영입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에 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강연에 앞서서 일단 국민 의례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단상에 있는 태극기를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네, 바로 다시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나를 넘어 나를 찾는 인문학 특강,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요. 또 한국국학진흥원이 주관하고 또 조선 뉴스프레스가 후원하는 2016 청춘수업, 홍익대학교 가라몰에서 여러분과 이렇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청춘 그 존재만으로도 빛나다라는 주제로 열린 청춘 수업이 성황리에 맞춰서요. 이 도전과 꿈에 대한 목마른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다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인문학이 화두로 떠오르면서요. 인문학으로 관련된 책도 많이 나오고 있고 또 다양한 공연들, 또 다양한 강연들도 이렇게 주목받고 있는데요. 비실용적인 학문으로 한때는 여겨졌던 인문학이 왜 다시 각광받고 있을까요? 네, 과거에는 인문학이 어떤 커다란 개념적인 부분에서만 치중돼서 이야기가 돼 왔다면 이제는 행복한 삶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어떤 힐링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인문학을 찾는 것이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인문학에 더 다가갈 수 있는 이 자리에 서게 돼서 너무나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강연회가 끝난 후에 청춘들과 조금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조선 뉴스프레스가 운영하고 있는 페이스북 청춘 수업 페이지가 있거든요. 여기에 들어오셔서 좋아요 누르시고 저희가 이따가 사진을 하나 올릴 텐데요. 거기에 댓글로 참여해 주시면 저희가 상품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청춘들의 사랑을 응원하기 위해서 예쁜 커플링 준비해 놨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 강연자를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만든 것은 어린 시절 동네의 공공도서관에서 읽은 고전들이다. 빌 게이츠가 한 말이고요. 또 소크라테스와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다면 애플의 모든 기술을 내놓을 수 있다. 이렇게 스티브 잡스가 말하기도 했습니다. 나의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인문학, 요즘 같은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삶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주기를 기대해 보는데요. 여기에 이제 삶의 행복을 찾아서 아주 먼 길을 떠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청년이 있습니다. 얼마나 먼 길이냐면요. 말을 타고 몽골 2,500km를 횡단했대요.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km가 안 되는 거 알고 계신가요? 또 미국에서 6,000km를 자전거로 횡단했다고 합니다. 또 히말라야 등정까지. 이제 앞으로는 세계 50개국 단독 비행 세계 일주 계획까지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세계 곳곳을 누비면서 그가 느낀 것들을 흥미진진한 이야기 보따리로 오늘 우리 앞에서 풀어놓는다고 합니다. 말만 들어도 어떤 분인지 너무 궁금하시죠? 네, 만나볼까요? 네, 오늘 우리에게 소중한 강연을 들려줄 행동하는 청년, 끊임없이 도전하는 인문탐험가 이동진 씨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젊은이만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죄악은 평범해지는 것이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가슴 뛰는 젊은이 이동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제가 잡은 오늘 인문학 콘서트의 주제는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나를 뜨겁게 성장시키는 것. 이게 어떤 게 있나요? 꿈. 어떤 게 있죠? 열정. 네, 맞습니다. 또 도전. 네, 맞아요. 포부. 맞아요. 제일 자신을 뜨겁게 하는 게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도전하면서 저는 이런 거 했었어요. 10년 동안 그 뮤지컬도 했었고요. 대학교 때 마라톤 철인 3종 한강을 수영으로 건너기도 했었어요. 해병대에 다녀오고 이제 5,800m 했던 거는 2번 안 했습니다. 산에 가고 나서부터 2번 산을 안 갔어요. 바다 수영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수영 바다를 가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멀리 수영하지 않아요. 6,000km 탄 다음에 자전거를 버렸습니다. 마라톤을 뛰고 나서 대회 한 번도 안 나갔어요. 말을 타고 나서 가끔씩 뭐 타러 가지만 이런 식으로 2,500km 이렇게 타진 않아요. 그리고 소림사에 잠깐 갔다 왔었고요. 30개국 여행을 했었습니다. 하고 나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건 사람들은 이걸 봐요. 킬로미터. 대단하다. 와, 해병대. 제가 거기서 어떤 경험을 했고 뭘 느꼈는지 보다는 저 숫자에 저를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애초에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과정입니다. 사실 제가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만 알고 있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강연에 자리 섰던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계속 도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과정을 즐기려면 제가 제일 중요시하는 게 과정인데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뭔가 도전할 때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그걸 왜 하냐? 의미 없는 거 하지 마라. 그게 어떤 결과를 맺느냐? 내가 하고자 하는데 세상과 연결이 안 된다고 해서 어떤 멋있는 결과를 맺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이유로 반대를 했어요. 근데 저는 거기서 뭔가를 배울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무언가를 얻게 되었어요. 제가 맨 처음 했던 게 그 MBC에다가 제가 제안을 했어요. 뭘 했냐면 대학교에 왔는데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기 대학생들 계시겠지만 대학에 와도 갑자기 바뀌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럼 전 재수까지 해서 왔는데 왜 내 인생이 안 바뀌지? 전 성격이 되게 소심했는데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바꿀 수 있게 도와주지 않았어요. 대학교 2학년 때 MBC에 있는 손석희의 시선 집중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출연하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성공하지 않으면 저 프로그램에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프로그램이었는데 근데 관점을 살짝 바꿨어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MBC에다가 글을 썼어요. 출연을 시켜달라고. 그 출연했을까요? 안 했어요. 사실은 처음에 안 했어요. 답장도 못 받았습니다. 한 달 뒤에 제가 또 보냈어요. 그러고 나니까 답장이 왔어요. 이동진 씨를 내일 출연시켜 주겠다고. 그러면서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게요. 먼저 만나볼 분은 좀 특별한 분입니다. 오지 마라톤 대회 참가를 앞두고 있는 20대 청년입니다. 저희 게시판에 시선 집중과 인터뷰를 꼭 하고 싶다 이렇게 올려주셨다고 하는데 스스로를 불가능을 모르는 가슴 뛰는 젊은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경희대학교 건축공학과 2학년 이동진 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손석희 교수님.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가슴 뛰는 젊은이 이동진입니다. 예. 이때가 이제 2011년도였으니까 5년 전 맞죠?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제가 얘기했어요. 제 닉네임은 경력이 없으니까 가슴 뛰는 젊은이인데 대학생들에게
나의 도전을 가지고 용기를 주고 싶다. 근데 방송이 나오게 되었어요. 아, 이게 세상이 내가 관점을 조금만 바꾸면 변할 수 있구나. 그 제가 처음 했던 도전이 마라톤이었어요. 그리고 철인삼종. 마라톤 풀코스를 뛴 것만 보면 사람들이 와, 체력이 되게 좋구나. 철인삼종 했을 때 체력이 되게 좋구나. 하지만 이 하루를 위해서 저는 매일 3개월 동안 3시간씩 매일 뛰었어요. 철인삼종 나가기 위해서 새벽마다 매일 수영을 해야만 했습니다. 수영하면서 제가 매일 생각했어요. 내가 이걸 왜 하지? 왜 하지? 근데 일단 과정 속에 들어오니까 포기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수영 대회 날에도 제가 수영하면서 옆에 사람들이 머리 잡아요. 발도 잡아요. 물에 빠뜨립니다. 기절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레인 잡아가면서 하는데 사실 그런 거는 뭐 아무도 몰라요. 사이클 할 때 옆에 한 사람이 치면 50명이 다 같이 자빠져요. 심지어 정말 위급하게 응급실에 가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건 몰라요, 사실. 그 자전거를 제가 어떻게 구했는지. 사실은 경기 날은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하면서 그때 이거 2개 하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2번 다시 철인삼종 안 해야지.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 저는 과정에서 깨달았어요. 내가 변하려면 안 해본 거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군대를 들어가긴 했는데 그때 뭐 했냐면 그 군대를 전역하자마자 히말라야 갔어요. 전역하고 4일 뒤에 히말라야 갔는데 이 정상을 보면 정상의 5,800m에서 거기도 산소호흡기까지는 아니지만 산소가 굉장히 희박합니다. 정상에서 어떤 걸 느꼈을까 했을 때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느꼈을까? 5,800m, 막 8,000m까지 가서 수천 미터에 7,000, 8,000m의 설산들이 있는데 거기서 과연 뭘 느낄까요? 에? 내려가야 돼. 아니 상식적으로 저는 막 벅찬 느낌이 들 것 같은데 어마어마하게 그리고 세상을 얻은 것 같은 느낌? 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런 느낌 들지 않을까요? 사실은 내가 뭔가 이뤘는데 대학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하버드에 갔는데 근데 제가 갔을 때 친구들 5분 동안 다 울었어요. 울고 어떤 사람은 이제 보드카를 꺼내서 마시기도 하고 어떤 여자친구한테 영상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어요. 근데 5분이 지나고 나니까 다들 우리가 여기 왜 왔지라는 얘기했어요. 정상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말 그대로 다시 내려가야 되고 여기 왜 왔지?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어마어마한 과정을 얻었어요. 우리끼리 싸우기도 했었고 식량이 없기도 했었고 근데 제가 제일 느꼈던 건 포터가 이제 50명 있었는데 첫날에 한 명 포터 한 명이 낭떠러 떨어져서 사망했어요. 나이가 28이었는데 그러면서 저는 계속 사람이 죽는다는 게 뭘까라는 고민을 계속하면서 산에 올랐던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제가 정상에 가야 되는 이유였어요. 정상에서 뭘 얻는다기보다는. 그래서 제가 사람이 죽는 거 보면서 내가 정말 원하는 걸 해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하냐면 돌아오자마자 제가 배드민턴 국가대표를 준비해요. 이게 뭐냐면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제일 잘하는 게 배드민턴이었는데 23살이 되고 나서 경희대학교 건축공학과를 다니면서 군대를 전역하고 배드민턴 선수가 되겠다고 하니까 집에서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제 아버지를 1년 동안 설득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아버지가 오케이를 해주셨어요. 제가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제 목표가 국가대표니까 국가대표 감독님을 찾아갔어요. 가서 제가 얘기를 해서 5분만 시간을 달라고 하니까 감독님이 알겠대요. 지금 뭐 뭔가 물어보러 왔나 보다. 제가 3시간 동안 얘기했어요. 왜 배드민턴 선수가 돼야 되는지, 왜 국가대표가 돼야 되는지, 그리고 왜 내가 코치님한테 배워야 되는지. 감독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나한테 왜 그러냐요. 그럼 나오래요. 나오라니까 국가대표 선수 다 있어요. 그 쳤는데 저는 배드민턴 약수터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채를 잡는 법도 몰라요. 근데 쳤어요. 왜냐하면 난 국가대표가 돼야 되니까. 제일 빠른 방법은 감독님한테 배우는 거니까. 그래서 왔는데 그 감독님 저한테 말씀하세요. 채를 잡을 줄도 모른대요. 그럼 옆에 있는 친구 다 웃었어요. 국가대표 애들이죠. 걔들은 10년 동안 어쩌면 어릴 때 빠따를 맞아가면서 운동을 했던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버티고 버텨서 1등만 남아서 온 1% 친구들이에요. 전 세계에서도 1% 남은 친구들이죠. 근데 그 친구들 곁에서 감독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30년 동안 300명의 국가대표를 빌렸는데 너 같은 또라이는 처음 본대요. 상식적으로 제가 10년 동안 배드민턴 한 번도 안 배우고 국가대표 감독님 찾아갔는데 당연히 내치는 게 당연해요. 근데 감독님이 오히려 저한테 얘기했어요. 너 같은 애 처음 본대요. 그러면서 제가 결과적으로는 선수가 되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저한테 얘기했어요. 제가 원하는 목표는 국가대표인데 안 됐어요.
그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시간 낭비했대요. 그 6개월이면 나 같은 어학연수 갔다 왔대요. 영어를 더 열심히 했겠대요. 학점 공부를 했겠대요. 근데 저는 어마어마한 걸 얻었습니다. 뭐냐면 5개월 동안 제가 하루 15시간씩 운동했는데 저라는 사람이 뭔가 하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 저는 살면서 그런 거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학교에서 공부를 하지만 내가 그거를 목숨 걸고 하진 않습니다. 동아리 활동을 목숨 걸고 하진 않죠. 여행 갔을 때도 뭔가 그러진 않아요. 근데 달랐던 거예요. 뭐냐면 내가 선택하는 거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는 깨달았어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난 뭐래도 내가 원하는 걸 하면 살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제가 뭘 했냐면 아마존에 갔어요. 아마존에 갔을 때 사람들은 이때 제가 아시아 최연소로 완주를 했는데 저는 알아요.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때 미스 USA가 왔습니다. 물론 중간에 탈락은 했지만 미스 USA가 달리기가 취미라서 와서 대회를 참가했어요. 달리면서 뱀이랑 정갈 막 보면서 울면서, 그리고 70대 할아버지도 왔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모르죠.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냥 제가 아시아 최연소의 그 경기 기록만 봅니다. 제가 이때 저 스스로를 높이 평가하는 건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때 발톱이 8개 빠졌거든요. 물집이 20개가 터지고. 근데 상대적으로 여러분이 봤을 때는 너무 아파 보이지만 놀라운 건 사실 하나도 안 아파요. 매일 물에서 뛰다 보니까 발톱이 빠져도 몰라요. 그러니까 사실은 진실은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과정에서 얼마나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오히려 40시간 동안 105km를 뛰는 날이 있는데 그때 졸려가지고 자다가 쓰러져서 자는 친구들이 있어요. 탈락이에요. 그 잠을 버티기 위해서 운 적이 있어요. 내가 잠 때문에 대회를 1,000만 원 주고 사람들 응원받고 왔는데 포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그래서 졸면서 위통 다 벗고 물 뿌려가면서 울면서 뛰었어요. 그러다가 졸아요. 근데 해가 뜨니까 이제 아침에 다시 일어나더라고요. 그때 저는 내가 살면서 이거보다 더 어려운 날이 올까? 라고 생각하면서 뛰었어요. 타이틀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한국에 오니까 아시아 최연소 선수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물론 제가 얘기를 했죠. 근데 거기에 더 관심을 가졌습니다. 제가 아마존에서 얻었던 건 사실은 대회 마지막 그 골이 냈을 때 메달이 아니었어요. 바로 이 친구인데 브라질 아마존 뛸 때 제 레이스 파트너였어요. 영국 경찰의 등치가 이렇게 크고 저보다 한 10cm 더 큰데 제 옆에 항상 저보다 먼저 페이스 메이커를 해줬어요. 그 뛰고 있는데 이 친구가 뛰다 갑자기 3일차 때 엎어졌는데 가시가 40개가 박혔어요, 팔에. 그 나중에는 알고 보니까 이제 뼈에 가시가 박혀서 수술을 했는데 이때 당시에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야, 대회가 매일같이 그 기록 시간이 있으니까 너 먼저 가래요. 3일 동안 제 앞을 뛰었던 친구인데 제가 이 친구 때문에 안전하게 뛰었거든요. 생각했어요. 내가 만약에 골인을 빨리 해야 되는데 한국 친구들 날 보고 있는데 내가 이 쪽팔리지 않으려면 난 유서까지 쓰고 갔는데 어떻게 할까? 경기의 결과를 포기하고 오면 너무너무 속상할 것 같았어요. 근데 나중에 우리 아들에게 내가 아마존 얘기해 주는데 아빠 메달 땄어가 아니라 아빠는 내 친구 위해서 기다려줬어라는 게 더 멋있어 보였어요. 그게 조금 더 남자다워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야, 같이 가자. 괜찮아. 근데 시간 보니까 그래도 한 3-4시간 여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 때문에 돌아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치료받고 응급 치료받고 하는데 4시간이 오버가 됐어요. 그리고 도착하니까 그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다 제 이름을 막 불러요. 제가 영어 이름은 진인데 진 막 이래요. 우리의 최고의 스포츠맨의 그런 정신을 보여줬다면서 그래서 제가 이 친구 때문에 딜레이된 그 시간을 없애줬어요. 제가 느낀 건 제가 아마존에서 제일 느꼈던 건 이 친구를 위해서 떴다라는 거 하나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얘기했어요. 넌 내 목숨을 건져줬으니까 살려줬으니까 영국에 오면 내가 너를 위해서 뭐 먹을 거부터 잠잘 것까지 다 해주겠다. 그래서 제가 1년 뒤에 영국에 갔습니다. 그리고 2달 동안 제가 8만 원 썼어요. 이 친구 와이프가 저한테 얘기했어요. 너 한국 언제 가니에요? 이 친구 집에서 한 달 동안 살다가 제가 얘기했어요. 너네 집에서 지내는 건 이제 너무 미안하다. 다른 데 구해달라. 해서 이 친구의 장모님 집에 가서 한 달 동안 살았어요. 이 친구 장모님의 장인 아저씨가 저한테 얘기했어요. 장인 어르신이 너 언제 가니에요? 그 다른 데를 구해달라고 하니까 웨일즈에 가서 또 3주 생활했습니다. 이 친구를 제가 이렇게 도와줬을 때는 전혀 상상도 못했어요. 영국에 있는 친구지만 저보다 나이가 10살 많지만 제 인생의 베스트 프렌드예요.
지금 이 친구는 태평양을 건너고 있습니다. 조정으로. 그냥 같이 가죠. 또라이예요, 또라이. 미국 자전거 횡단 했을 때 제가 6,000km 달렸는데 사람들은 6,000km 숫자에 감탄했어요. 대단하다. 저 다음에 수많은 청년들이 또 따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6,000km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사실 아닙니다. 저는 이때 뭐 했냐면 돈이 그때 100만 원 있었는데 30만 원 썼어요. 사람들 또 30만 원 쓴 거에 환호를 해요. 대단하다. 어떻게 30만 원 쓰냐. 30만 원밖에 쓸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돈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말을 걸어야만 했어요. 첫날에는 5시간 걸렸어요. 그 다음날 3시간, 또 3시간, 4시간. 나중에는 눈만 보면 알아요. 재워줄지 안 재워줄지. 제가 느꼈던 건 6,000km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사실은 저는 최고의 협상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냥 눈만 보면은 이 사람이 날 재워줄지 뭘 사줄지 알아요. 아니다 싶으면 바로 빠져요. 그러니까 300명의 친구를 사귀었어요. 40가구에서 저를 재워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택을 해요. 경험을 선택해요. 배를 타고 싶으면 배가 있는 데로 가서 배를 태워달라고 해요. 비행기를 태워달라고 제가 근데 이 사진만 보면 와 어떻게 저기 제트기 옆에 저기 사진을 찍냐라고 하는데 마지막 날 7번째 비행장 갔을 때요. 다시 말 뭐냐면 6번째까지 저는 경찰한테 신고당한 적도 있어요. 낯선 사람이 와서 비행기 태워달라 했대요. 저는 갔죠. 그냥 뭐 제가 잘못한 건 없으니까. 저한테 꺼지라고 한 적도 있었어요. 마지막 7번째 사진은 된 사진이에요. 6번째 때까지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래요. 누가 비행기 태워주네요. 하지만 사람들은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알아요. 될 때까지 해서 되는 거지 저 사진 한 장이 난 뭐든지 되는 사람이라는 걸 의미하지 않는다는 걸. 몽고 갈 때 2,500km 지도 한 장 펴놓고 달리기로 했어요. 가면 잘 달릴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제주도에서 몇 번 타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5명을 데리고 왔어요. 야 나만 믿고 와. 몽골에서 말 타고 2,500km 달려서 영화 찍을게. 그래서 결국 저는 말을 달리게 됩니다.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잘 달리죠? 정신 나간 것 같아요. 달리다가 나중에 손도 놓고 고삐도 놔버립니다. 네, 멈춰주세요. 원래 제가 말을 잘 탔을까요? 그래서 좋아요. 말을 못 탔어요. 가서 처음으로 야생마를 보고 말을 골라서 타다 보니까 떨어지면서 많이 배웠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도 원래 잘 탔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사실은 과정 속에서 말을 탄다라는 게 뭘 의미를 내포하냐면 언제든지 말에서 떨어져도 괜찮다라는 걸 내포해요. 내가 누구한테 고백을 할 때 나 고백할래라고 얘기하는 건 언제든지 내가 고백했을 때 차일 수도 있다라는 걸 감수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용기라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도 그걸 생각하지 않아요. 그 실패가 딱 와버리면 좌절해버립니다. 그리고 남들이 뭐라고 했을 때 흔들린다는 건 정말로 내가 이걸 원하는지 아닌지를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고백을 했을 때 차인다라는 건 그래서 남들이 야 왜 쟤한테 고백해라고 했을 때 흔들린다는 건 정말로 저 사람을 좋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 고민을 해봐야 돼요. 저는 이걸 달리면서 제가 얼마나 절실하게 제가 목표를 원했는지 알게 되었어요. 사실 왜냐면 처음에 제가 말 탔을 때는 이랬습니다. 처음 영상 보여주세요. 이게 제가 처음에 이 형님이 말을 제주도에서 30년 기르신 형님이에요. 말을 100마리 갖고 있는데 제가 이 형님 말 타고 횡단합시다 하면서 제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첫날 야생 말을 딱 골라서 말을 딱 탔는데 지금 뭐 하고 있냐면 20분째 제가 말에서 못 내리고 있는 거예요. 난 죽었다 이제. 그래서 형이 저를 믿고 몽골에 왔는데 쟤 뭐 하냐라고 생각했대요. 내가 쟤를 믿고 왜 왔지 몽골에? 돈을 내가면서 제가 저때 사실은 저 울고 싶었어요. 그 집에 가고 싶다라고 얘기할 뻔했어요. 근데 제가 집에 가면은 5명을 데리고 왔는데 저 포함해서 안 되니까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한 번은 떨어지고 가자. 그래야지 그래도 명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말을 타면서 3번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좋았던 날이 사실은 거의 없었어요. 이제야 끝나고 나니까 얘기하는데 하루는 막 폭설이 내려가지고 동상에 걸려서 발가락을 잘라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모래 폭풍이 불기도 하고 말이 밥 먹다가 도망가기도 해요. 그럼 말 잡으러 가야 돼요. 그 하루 종일 걸려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누가 고삐를 말뚝을 빼고 말 훔쳐갔어요. 말 타러 왔는데 말이 없어져서 말도둑 잡으러 다녔어요.
말 멀쩡히 타고 있는데 갑자기 몽고 사람이 와요. 몽고 사람들이 술을 마시면 되게 험악해집니다. 오더니 막 욕을 하면서 막 뭐라고 해요. 여기서 싸워야 돼? 도망가야 돼? 어떡하지? 나는 말 타러 왔는데 내가 생각했던 거가 100이면 내가 생각한 하나면 100 중에 하나 빼고는 99가지는 제가 원하지 않는 것만 일어났어요. 근데 그게 바로 내가 말을 타고 몽골 횡단했을 때 도전했을 때의 전체 과정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배웠어요. 2,500km를 달렸다라는 그 사실 자체는 아무 의미 없어요. 심지어 제가 말 타다 떨어져서 돌아왔어도 저는 어마어마한 걸 똑같이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재정비해서 다시 또 떠났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속도에 사실 관심이 없어졌어요. 제가 소림사에 간 적이 있어요. 세길주 할 때. 소림사에 가고 싶다고 하니까 25살 때 친구들이 또라이래요. 왜 갑자기 소림사 가니에요? 저는 뭔가 제 마음을 뭔가 정화시키려고 가고 싶었어요. 세길주 하기 앞서서. 근데 한국에서 소림사에 가겠다고 하니까 아무도 몰라요. 인터넷 찾아봐도 없어요. 근데 소림사를 가려면 소림사를 가본 사람을 찾아가야 돼요. 소림사가 있는 곳을 가면 돼요. 그게 바로 중국인데 중국 베이징에 가는 비행기 티켓을 끊고 중국 항공사 비행기 탔어요. 근데 탔는데 중국인 옆에 중국 아줌마가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제 소림사가 뭐냐면 사오린스예요. 사오린스 쿵푸. 그러니까 정주로 가래. 정주. 정저우. 정주로 가면 된대요. 근데 이 사람은 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차를 타고 10몇 시간 동안 갔어요. 가서 거기서 또 내려서 소림사 어디 가냐니까 등봉에 가래요. 그냥 거기 학생이에요. 등봉에 버스 타고 갔어요. 내리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시골 마을 버스 정류장인데 근데 빨간색 버스가 하나 서 있어요. 이제 가니까 빡빡이 아저씨가 딱 앉아 있었어요. 도복을 입고. 제가 보니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관장이에요. 태권 사부예요. 쿵푸. 이제 물어봤어요. 제가 한국어로 쿵푸 그러니까 쿵푸 그래요. 타래요. 타니까 여기 데리고 갔어요. 학생들이 3,000명이 넘어요. 한 학교에. 알고 보니까 소림사라는 절을 중심으로 100개의 학교가 있어요. 소림 권법을 사용하는 학교가. 가니까 소림사를 모르는 사람이 바보예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게 있으면 현장에 갔을 때 답이 있어요. 제가 소림사에서 가서 배운 건 무술이 아니에요. 어떻게 내가 원하는 걸 찾아가는지에 대한 과정이었어요. 소림사 가는 방법 아는 건 제가 대통령도 찾아갈 수 있어요. 아프리카에도 갈 수 있어요. 아프리카 지금 비행기 티켓만 끊으면 20시간 뒤에 아프리카의 나이로비에 도착할 수 있어요. 거기서 버스 타고 가면 나미비아 남아공까지 갈 수 있어요. 이틀이 안 걸립니다. 거기서 누군가를 만날 수도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아무도 안 해보니까 어렵다고 느끼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내가 행동한 거를 생각하지 않고 환경을 생각해요. 내가 갖고 있는 거, 주변 사람, 내 이력, 경력, 그리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지 않아서 안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서 안 됐다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자전거 스폰 받을 때 스폰서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친구들이 와 대단하다. 야 너는 진짜 운이 억수로 좋구나. 어떻게 넌 맨날 이렇게 될 때마다 되냐라고 했는데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저는 회사에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 집에 제일 가까운 대리점 찾아갔어요. 스폰 좀 해주세요. 국가대표도 안 해준대요. 옆에 또 찾아갔어요. 안 된대요. 인터넷에서 자전거 횡단 사람 물어봤어요. 제안서를 만들래요. 전 제안서를 만들 줄 몰라요. 근데 어떻게 만드냐 하니까 또 이제 너무 그건 디테일하니까 좀 미안했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생각하다 보니까 교보문고 가니까 잡지 책들이 쭉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여의도에 가가지고 설문조사했어요. 자전거 스폰을 받고 싶은데 국내 자전거 브랜드 인지도 조사라는 걸 만들어서 국내 자전거 회사에다 보내면 그 사람들 이걸 보고 나에게 스폰 해주겠다. 제 혼자 생각해서. 그래서 한 100명, 200명한테 스폰서 받았어요. 마지막에 근데 자전거 잡지가 있는 걸 알고 그 회사에 전화하면서 제가 연재를 하고 싶다고 하니까 마지막에 물어봤죠. 자전거 없으니 자전거 스폰서를 찾고 있다. 근데 이 회사는 연재할 사람이 필요했는데 제가 연재하겠다 하니까 연결해 주는 거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한 잡지사에 한 100여 개의 자전거 회사들이 컨택이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전화만 한 통만 하면 돼요. 하니까 어떤 회사 엘파마의 회사의 전무님이 저를 찾아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 달, 2달 만에 스폰서가 됐어요. 이런 방식으로 제가 아는 동생들에게 한 3, 4명 정도 똑같은 방식으로 스폰을 받았습니다. 하고 나니까 어렵지 않아요. 각자의 필요한 것만 얻어주게 하면 됩니다. 제가 받은 건
자전거 받은 자체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뭐냐면 어떻게 거기까지 갔냐, 그 과정에서 자전거뿐만 아니라 이제 자동차도 받을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다른 것도 나중에 비행기도 받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하나만 넘겨주세요. 그리고 제가 했던 게 뭐냐면 제가 미국에서 너무 많은 도움을 받아서 강연을 사실은 그래서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갔던 데가 소년원이었는데 제가 거기에 대한 나중에 몇 번 하다 보니까 캠페인 영상을 만들었어요. 잠깐 보실게요. 또 아이들이 이제 큰 꿈을 가지지 않을까. 제2의 감독님이 전국 소년원을 10개를 2달 동안 다니면서 저도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데 대학생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함께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만들었어요. 제가 다니면서. 그래서 법무부에 제출하고. 그 처음에 이걸 왜 했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 횡단했을 때 30만 원 썼지만 미국인들이 저를 위해서 한 500만 원, 600만 원 썼을 거예요. 재워주고 먹여주고 도와주고 하면서. 근데 저 사람이 도와줄 이유가 없어요. 제가 받은 건 경험인데 이거를 돌려줘야겠다 싶어서 제가 소년원에 메일을 보냈어요. 4군데 보냈어요. 강연하고 싶다고. 저는 강연 해본 적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형으로서 도와주고 싶다. 한 군데 연락이 왔어요. 근데 그때 제가 뭐 하냐면 교수님한테 물어봤어요. 교수님, 제가 소년원에 강연을 할 건데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하니까 교수님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네가 그런 경험도 없으면서 어떻게 아이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냐. 그런 헛된 생각하지 말래요. 조언을 해주신 거죠. 근데 이미 약속해서 제가 갔는데 소년 아이들이 강연을 끝나고 저한테 얘기했어요. 형 살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 준 사람 처음이었어요. 소년 원장님이 이런 프로그램 처음 했대요. 제가 친구들 악기하는 친구들 같이 갔었어요. 그렇게 그게 시작이 되어서 4년 동안 16번의 소년을 가게 되었어요. 거기서 나온 친구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형, 제가 성공해서 연락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연락드렸다 하면서 어떻게 사냐면 21살인데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그 자동차 정비 학원을 다녀요. 지금 20일 만에 자격증을 따고. 그런 친구들이 몇 명 있습니다. 제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도와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학교, 대학교나 기업이나 여러 군데에서 가게 되었고, 나중에는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강연을 하게 되었어요. 미국 LA 한 병원에서 연락이 오게 됐어요. 저는 한국에서 제가 어떤 친구들에게 과정 속에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했던데 그게 새로운 과정들이 이어지면서 계속 저에게 성장의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제가 얼마 전에 네팔에 옷을 3,000벌 보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었어요. 왜냐하면 제 친구가 네팔로 갔는데 친구 학교 선생님 그만두고 네팔에 갔어요. 아이들이 옷이 필요하대요. 근데 제가 옷을 받은 기억은 없지만 분명히 저도 뭔가 필요해서 도움을 요청한 적이 굉장히 많았어요. 내가 이 친구에게 뭔가 마음이 가서 그 친구도 그리고 그 친구 통해서 네팔 아이들에게 생각이 들면서 옷을 모으자 해서 많은 친구들에게 도움을 받았어요. 여기 온 친구들 많이 있는데 그 친구들 덕분에 30일 만에 3,000벌의 옷을 모아서 보냈어요. 근데 3,000벌 옷은 사실 중요하죠. 그 중간에 세관에서 옷이 막혀서 못 받을 적도 있었는데 사실 이미 보낸 자체로 우리 모두가 성장했다는 걸 저는 깨달았어요. 아마 옷을 벗지 않았어도 네팔 아이들이 좋아했을 거예요. 누군가 날 생각하고 있다는 자체에. 우리는 과연 내가 하는 행위 자체에 행복을 느끼고 성장을 느끼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이제 제 앞으로의 꿈에 대한 얘기인데요. 좋아 보이는 일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일을 따라갔어요. 좋아하는 일. 근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많잖아요. 근데 그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도 본인이 사실은 선택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하려고 했던 모든 도전들은 아마존에 간다고 했을 때 다 또라이라고 하고 가면 죽는다고 했어요. 근데 아무도 다치지 않아요. 제가 비행학교에 갔을 때 왜 이동진 장학금이냐면 비행학교는 장학금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장학금이 1억이에요. 저는 돈을 버는 적이 없어요. 제가 미국에 간다고 했을 때 미국에 살았던 사람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미국 사람을 무시하지 말래요. 미국은 어메리카 드림이 아니래요.
30일 동안 제가 10개 학교 대표님을 만나서 장학금 달라고 했어요. 대신에 제가 영화를 찍겠다고 하니까 그 학교장이 10군데 중에 5군데가 저한테 얘기했어요. 하고 싶대요. 한 군데가 30일만 제가 얘기했어요. 전액 장학금을 주겠대요. 그래서 첫 번째 있었던 일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에 대한 영화를 찍겠다고 하면서 스폰서를 구하러 다녔는데 2개 회사에서 저에게 스폰을 해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1년 동안 살 수 있는 모든 생활비를 다 대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앞으로 할 거는 바로 50개 주 단독 비행 세계 일주와 50개 국가를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유엔을 통해서 전 세계 50개 학교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조종사로서 삶을 살면서 정말 원하는 꿈을 다 이루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 도전을 통해서 가정이 준 선물은 제 삶에 대해 확신하는 힘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꾸 물어봐요. 이게 맞는지 틀린지. 근데 그 한 방법은 경험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과는 두 번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결국 포기하지 않으면 결과는 따라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힘이 들 때 이제 이 말을 외치는데, 우리는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존재이다. 여러분이 앞으로 도전을 통해서 자기 삶을 통해서 결과보다는 과정에 의미를 둔다면 정말 본질적으로 성장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저희에게 강의를 들려준 두 분과 궁금한 점이나 또 고민을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을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저희가 아까 청춘 수업 페이스북 페이지를 말씀드렸죠. 지금 핸드폰을 꺼내시면 됩니다. 여기에 저희가 이제 이동진 씨와 홍지민 씨와 함께 셀프 카메라를 찍어서 사진을 올릴 텐데요. 페이지 좋아요를 누르시고 이 사진 밑에다가 고민거리나 궁금했던 점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몇 분을 뽑아서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또 상품도 준비했습니다. 예쁜 커플링 준비했으니까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두 분 다시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이동진 씨가 이렇게 셀프 카메라 셀카봉을 가지고 나왔는데 어떻게 사진을 찍을까요? 뒷분들 다 나오게 함께 찍을까요? 네. 내려가서 찍을까요? 다 나오게끔. 내려가서 여기 계신 찍어야 모든 나오지 분들이 다 않나?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좋으네요. 다 나와요? 뒤에 분들이 안 나와요. 에이, 내려가야 돼. 저희 내려갈게요. 그래야 여기 뒤에가 싹 다 나오지. 나 인스타에 올려도 돼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찍어야. 네. 찍도록 할까요? 하나, 둘, 셋. 다 나오게 고루고루 찍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김정은 씨, 네, 저기 손 들고 계시네요. 김정은 씨가 뭐라고 남겨주셨냐면, 이동진 모험가님 30개국을 다니면서 언어는 어떻게 하셨나요? 영어 공부도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영어권 나라 외에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요즘 영어 공부에 대한 고민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궁금해요. 저도 어떻게 영어 잘하고 하셨어요? 싶어요. 저도 좀 들어야겠어요. 저도 궁금합니다. 30개국을 어떻게 다니셨는지. 그 답변을 드리면 저도 사실은 잘은 못해요. 근데 그 어릴 때는 너무 따지게 되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내가 영어를 못해서 외국을 못 나간다라고 얘기하면 거의 국가의 반은 못 나가요. 중국어도 못하지. 그러니까 한국에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근데 영어 공부를 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서 차라리 항공권 끊는 건 쉽잖아요. 그래서 일단 나갔는데 그 몽골에 가서 유목민들이랑 이게 뭐야라고 얘기하면서 말을 배웠고요. 러시아에서도 제가 3달 정도 있었는데 그때도 계속 물어보면서 조금씩 알게 된 것 같아요. 영어도 제가 그때 미국 횡단할 때 60일 동안 잠잘 때 구해야 되니까 영어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제가 알아듣지 않아도 계속 얘기하거든요. 그 라디오를 틀어놓은 것 같아요. 한 8시간도 매일. 근데 매일 8시간씩 60일 동안 하면은
시간으로만 해도 500시간이에요. 나중에는 다 들리는데 말은 잘 못해도 들려서 이해가 되니까 같이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근데 제가 이제 느끼는 건 뭐냐면 지금은 이제 공부를 하러 미국에 가는데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여행을 하고 나서 알게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은 언어를 못해도 누구나 나갈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도 2달 있었어요. 저기 중국에서도 2달 있었고, 근데 전혀 문제는 안 되더라고요. 네. 김정은 씨 영어 공부가 고민이신가 봐요? 아, 네. 어디 계시죠? 아, 네. 마찬가지로 저희가 상품권 드리도록 할게요. 어디 뭐 미국 가실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저는 동물을 좋아해서 네. 동물 쪽이 한국에는 많이 아, 넓지가 않아서 외국으로 가서 공부를 하고 싶은데 영어를 못하니까. 어떻게 일단- 생각하세요, 이동준 씨? 그럼 일단 거기다가 연락을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서 얘기를 할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라고. 아니면 일단 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 외국에는 거의 근데 한국인이 제가 없는 데가 없었어요. 국가 중에. 근데 가면은 거기서 배우는 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뭐 어느 정도 준비가 됐으면 가서 배우는 게 훨씬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문을 두드려 보시길, 전화를 한번 해보시길. 아, 네, 굉장히 떨립니다. 이동진 형님의 팬입니다. 오. 작년부터 고등학교, 네, 지금은 홍익대학교 다니고 있고요. 네. 수험 생활할 때 되게 많이 힘이 됐어요. 세바시에서 오. 강연하신 걸 네, 몇 번씩 찾아봤습니다. 저도 이렇게 도전하고 이런 삶이 꿈인데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뭐 히말라야를 전역하신 지 4일 만에 맞으신가요? 네, 그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접하기 힘들잖아요. 히말라야라든지 그리고 몽골을 가신다는 거라든지 그 시작하는 과정이 궁금합니다. 제가 처음에 제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0살이요. 제가 20살 때 히말라야 가지 않았어요. 제가 20살 때 했던 건 학교에 있는 동아리에 제가 동아리 4개 있었거든요. 태권도 하고 싶어서 태권도 시범단 단장님 찾아가서 하고 싶다고 하고 그 이제 막 여러 동아리를 갔어요. 그래서 배우는 게 있든 없든 그리고 대학교 2학년 때 했던 게 마라톤이었어요. 마라톤 하니까 철인삼종 했고 그래서 7년 뒤에 몽골의 말을 타고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할 수 있는 거를 하면 그걸 하면서 다음 내가 할 수 있는 게 나타나요. 가령 아니면 더 빠른 방법이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같이 갈 사람이 없었는데 저한테 가고 싶은 걸 물어보면 제가 소개를 해드릴 수도 있죠. 아니면 제가 필요한 부분이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있다면 제가 하는 거에 같이 참여시킬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그게 있는지 물어봐야 되죠. 왜냐면 하고 싶은 사람은 너무 많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없으면 제가 나간 데 있어서 같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걸 준비하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당장에 할 수 있는 거 그러면 성장한다는 게 뭔지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제일 빠른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당장에 지금까지 했던 도전을 10년짜리를 지금 당장 하라고 하면 저 3년 만에 다 할 수 있어요. 모든 걸 방법을 다 알아요. 아니면 제가 그걸 다 알려드릴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돈도 만들고 하는지 다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저를 따라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가슴이 떨리게 하는 걸 하는 것 같아요. 그걸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마치 동진이 형이 몽골 횡단했으니까 나도 하려면 제가 사귀는 제가 예뻐 보이는 여자를 보고 나도 저 사람을 사귀어야지라고 하는 거 똑같아요. 본인이 설레고 남들이 아무리 야 쟤는 아니지 않냐 해도 내가 목숨을 걸고 저 여자를 만나겠다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만나는 거지. 그러니까 본인의 가슴이 떨리는 일을 선택했을 때 필요하면 조언을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등학교 때부터 팬이라고 하시는데 기념사진 하나 찍으실래요? 제가 MC의 힘을 이렇게 무대 위로 부러우세요, 여러분? 저도 사진 찍어준다고 아까 약속했는데. 아, 포토 타임을 가져야 될까요, 저희가? 저는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이따가
끝나고 단독 포토 타입을.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이렇게 Q&A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수고해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또 한국국학진흥원이 주관하며 조선 뉴스프레스가 후원하는 나를 넘어 나를 찾는 청춘 인문학 특강 2016 청춘 수업. 오늘 강연을 시작으로 총 7회 강연회가 연말까지 개최될 예정이니까요.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청춘 수업 페이스북에 들어오셔서 풍성한 강연회 소식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념사진 위로 올라와서 찍으시면 돼요.